당신은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생활비가 놀라울 만큼 저렴하고 사람들은 열정적이며 언제나 당신을 환영해주고 매일의 삶이 끝나지 않는 축제와도 같다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바로 2025년의 브라질입니다. 남아메리카의 거대한 나라 축구와 삼바 카니발 축제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믿기 어려운 수많은 어두운 단면도 품고 있는 곳. 오늘 우리는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왜 브라질의 삶이 저렴하면서도 활기차고 또한 끝없는 놀라움으로 가득한가? 그리고 왜 이곳이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늘 환영받는 천국으로 여겨지는가? 당신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브라질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곳을 남아메리카의 거인이라고 부르는지 그 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브라질의 면적은 약 8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서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넓으며 단 4개의 초강대국, 즉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의 뒤를 잇는 규모입니다. 쉽게 말해 북쪽에서 남쪽까지 브라질을 자동차로 달린다면 그 거리는 하노이에서 파리까지보다도 더 멀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브라질의 기후 사람들 문화가 거의 하나의 축소된 세계처럼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북쪽에는 아마존 정글이 있습니다. 지구의 푸른 허파라 불리며 수백만 종의 생물이 아직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곳입니다. 저는 한번 아마조나스 주의 숲 앞에 서본 적이 있는데 그 느낌은 마치 끝없는 푸른 바다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다만 물 대신 온통 나무뿐이라는 점이 달랐을 뿐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브라질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해변을 드러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이파네마와 같은 이름들은 맑고 푸른 바다 고운 흰 모래뿐만 아니라 결코 멈추지 않는 파티 분위기로도 유명합니다. 저는 한번 석양 무렵 코파카바나 해변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함께 조깅을 하고 축구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연주하는 모습은 정말 야외 축제 같았습니다. 나라의 중심부에는 고원과 사바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또 다른 전혀 다른 브라질처럼 보이며 끝없는 농지와 현대적인 도시들이 있습니다. 수도 브라질리아는 미래적인 대담한 건축으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기후는 더욱 서늘하고 풍경은 유럽의 모습을 띱니다. 쿠리치바, 포르투 알레그리 같은 도시에서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막 나온 듯한 거리를 볼 수 있는데 수백 년 전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숲 같기도 바다 같기도 유럽 같기도 한 이 나라에서 브라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흥미로운 점은 현재 브라질 인구가 약 2억 15백만 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해안가 도시에 모여 산다는 것입니다. 상파울루는 가장 큰 도시로 인구가 2,200만 명이 넘고 리우데자네이루는 약 1,300만 명입니다. 이 숫자들이 놀랍습니까? 상파울루만의 인구가 칠레나 포르투갈 전체 인구보다 많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하나의 역설을 눈치챘습니까? 브라질처럼 거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구는 해안가에 몰려 살고 있고 아마존 같은 내륙 지역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저는 한번 브라질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도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아마존에 가서 살지 않을까?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건 모기와 악어뿐이야. 브라질 여성, 아름다움과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당신은 한 번이라도 왜 브라질 여성이 언제나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상징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국제 패션 무대에서나 태양 가득한 해변에서나 브라질 여성은 언제나 돋보입니다. 그 해답은 브라질의 역사와 민족적 다양성 속에 있습니다. 브라질은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원주민이 뒤섞인 잡탕 냄비와 같은 나라입니다. 바로
이 혼합이 독특한 미모를 탄생시켰습니다. 건강한 구릿빛 피부 두껍고 윤기 있는 검은 머리카락, 매혹적인 깊은 눈매, 그리고 관능적인 몸매. 브라질이 세계적인 슈퍼모델들을 탄생시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젤 번천, 아드리아나 리마, 알레산드라 암브로시오. 이 이름들은 세계 패션계를 지배했습니다. 제가 처음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해 코파카바나 해변을 거닐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화려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에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브라질 여성을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은 단지 외모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매력은 미모 외에 어디에서 오는가? 그 답은 바로 자신감과 자유로움에 있습니다. 브라질 여성들은 언제나 미소 짓고 대화를 시작하며 언제 어디서든 춤추고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 축제에서 수천 명의 여성이 삼바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즐거움을 만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리우의 산타 테레사 지역에서 열린 작은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기타를 치고 노래하며 춤을 췄습니다. 한 브라질 여성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내일을 걱정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즐기기 위해 살아요. 그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마치 이곳 여성들이 왜 늘 빛나 보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 같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브라질 여성들은 외국 남성에게 비교적 매우 개방적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일까요? 첫째, 브라질 문화 자체가 원래부터 개방적이어서 연애에 그리 엄격하지 않습니다. 둘째, 많은 브라질 여성들은 외부 세계에 호기심이 많고 외국 남성들에게서 오는 새로움을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외국인과의 연애는 이용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넓히는 기회이며 때로는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상파울루에서 한 독일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6개월 동안 일하기 위해 브라질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 한 브라질 여성을 만났고 이제 나는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브라질 여성들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 하나의 역설을 눈치챘습니까? 브라질 여성이 매혹적이고 자유분방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들의 삶이 항상 장밋빛인 것은 아닙니다. 리우의 레블롱이나 상파울루의 자르딘스 같은 부유한 지역에서는 브라질 여성들이 명품 옷을 입고 스파에 다니며 파티를 즐기며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매혹적인 관광지 놀라울 만큼 저렴한 브라질. 브라질이 리우데자네이루와 코르코바두 산 정상에서 두 팔을 벌린 그리스도상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리우에서는 아침에 슈가로프 산을 올라 푸른 바다와 함께 펼쳐진 도시, 정영을 감상할 수 있고 오후에는 불과 몇 분 만에 활기찬 코파카바나 해변에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모래 위에 앉아 시원한 코코넛 음료를 마시며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삼바 음악과 수백 명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온 도시가 축제로 변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분위기를 원한다면 상파울루에 가보십시오. 남아메리카의 뉴욕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활발한 금융 중심지, 세련된 쇼핑거리,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미식 문화를 자랑합니다. 저는 한번 이곳의 거리를 따라 걸었는데 일본, 한국, 이탈리아, 인도 요리점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어 마치 하룻밤 사이에 세계 일주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웅장한 자연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과수 폭포에 가야 합니다. 무려 275개의 폭포가 모여 이루어진 거대한 물의 장벽 길이는
거의 3km에 달합니다. 이과수 폭포 앞에 서면 천둥 같은 굉음과 하얗게 흩날리는 물보라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모험을 원한다면 아마존 정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강 위를 배로 나아가다 보면 물 위로 고개를 내미는 악어 나뭇가지 위에서 뛰노는 원숭이들, 그리고 지금껏 본 적 없는 화려한 색깔의 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현지인 가이드와 함께 숲 깊숙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수천 그루의 거대한 고목들 사이에 서서 곤충과 새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을 들으니 정말로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브라질은 그야말로 축소된 대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마치 하나의 독립된 나라처럼 느껴져 결코 지루할 틈이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여행자와 심지어 이주를 고려하는 이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사실은 브라질의 물가가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믿으십니까? 단지 월 약 1,000달러로 브라질의 많은 도시에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헤시피 포르탈레자 같은 해안 도시에서는 월 300에서 500달러만 내면 완비된 아파트를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나 상파울루 같은 대도시에서도 평균 아파트 임대료는 700에서 1200달러 정도로 뉴욕, 런던, 도쿄에 비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음식은 그보다 더 쌉니다. 밥콩, 고기, 채소가 포함된 서민 식사는 약 3에서 5달러에 불과합니다. 브라질의 대표 바비큐인 슈아스코를 즐기고 싶다면 10에서 15달러만 내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물가도 저렴합니다. 쌀일, 킬로그램은 약 1달러, 닭고기는 약 3달러, 그리고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은 몇 달러만 내면 가득 살 수 있습니다. 교통도 저렴합니다. 버스 요금은 약 1달러 우버로 5km를 이동해도 3에서 4달러에 불과합니다. 저는 한번 리우 공항에서 시내까지 거의 20km 되는 거리를 이동했는데 그 요금이 뉴욕에서의 아침 식사값과 비슷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리나 뉴욕에서 편하게 살려면 최소 3,000에서 4,000달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그 금액의 3분의 1만으로도 풍요롭고 다채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리우에서 일주일 동안 브라질 스타일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시장에 가서 과일을 샀습니다. 단 5달러로 하루 종일 먹을 만큼의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점심에는 전통적인 콩밥 요리인 페이조아다 한 그릇을 주문했는데 가격은 3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코파카바나 해변에 앉아 국민 칵테일인 카이피리냐 한 잔을 즐겼습니다. 값은 고작 2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어디서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관광객을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 춤추도록 초대하는 것이 습관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공식 초대도 받지 않은 채 길거리 파티에 끌려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켐체가 에 아미고, 오는 자는 모두 친구다. 그렇지만 당신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저렴할까요? 그 답은 바로 거대한 불평등 속에 있습니다. 브라질의 독특한 문화, 문화. 브라질 문화의 상징을 하나만 고르라면 그것은 단연코 리우 카니발일 것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리우데자네이루로 몰려와 거리 전체가 무대가 되는 장관을 목격합니다. 화려한 깃털과 보석으로 장식된 의상 불타오르는 삼바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퍼레이드. 저는 한번 리우의 삼바드롬 관람석에서 카니발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눈앞에는 수천 명의 삼바 무용수 끊임없이 이어지는 음악, 그리고 관객들의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관객인지 참가자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축제에서 모두가 하나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브라질에서 축구는 스포츠가 아니라 종교라고.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브라질은 전설들의 고향입니다. 펠레지쿠,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네이마르. 어느 거리에서든 아이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낡은 고무공으로, 심지어는 빈 음료수 캔으로도 말입니다. 저는 리우의 로시냐 빈민가에 간 적이 있는데 가난한 아이들이 먼지 가득한 흙구장에서 열정적으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유니폼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축구장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브라질 축구 스타들이 바로 이런 가난한 거리에서 나왔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에게 축구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꿈이고 믿음이며 희망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음악이 마치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삼바, 카니발의 음악, 폭발적이고 불타오르는 리듬, 보사노바, 부드럽고 낭만적이며 불멸의 명곡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로 브라질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폰키 카리오카, 파벨라에서 탄생한 음악으로 강렬하고 거친 비트 속에 빈민층의 삶을 담아냅니다. 저는 한번 리우의 밤거리로 유명한 라파 지역의 작은 배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기타와 몇 개의 소박한 악기만으로도 그 공간은 순식간에 콘서트장이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노래하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점은 브라질에서는 화려한 무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전체가 이미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눈치챘습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서구인들보다 미래에 대해 덜 걱정하는 듯 보인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레그리아 아leg리아, 삶의 기쁨이라 부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호화로운 저택에 살든 파벨라에 살든 그들은 매일의 기쁨을 찾아냅니다. 값싼 카이피리냐, 한 잔 즉흥적인 삼바, 한 곡 거리에서의 축구 경기. 이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대조가 공존하는 브라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광활한 아마존 정글, 태양이 내리쬐는 코파카바나, 해변 활기찬 상파울루 같은 대도시, 그리고 매혹적인 여성들과 폭발적인 삼바 카니발 축구 문화. 이곳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비용만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어디서든 따뜻한 미소로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빛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빈곤한 파벨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누구나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도전들. 바로 이 천국과 시련의 뒤섞임이 브라질 2025년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매혹시키는 동시에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곳.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약 기회가 있다면 브라질을 삶의 터전으로, 탐험의 땅으로, 혹은 단순히 인생의 축제를 즐길 목적지로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세계의 특별한 곳들을 탐험해 보시기 바랍니다.